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게 과학 연구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특히 최근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로치라는 AI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 언어학 학회, ACL이라고 하죠. 거기서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학계에서는 정말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랄까, 기술이 좀 더 발전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식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연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LLM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과학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오치의 성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LLM의 현재 능력부터 짚어보죠. 이 LLM이라는 게 정말 방대한 웹 정보를 학습하잖아요? 네,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질문에는 정말 그럴듯하게 답을 내놓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략적인 전지전능함에 가깝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평가가 나올 만도 합니다. 정보 접근성 면에서는 정말 혁명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럴듯하게 들리는 답변이 항상 사실이거나 또 깊이 있는 추론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환각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과학 연구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분야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LLM의 능력을 활용하되 그 결과물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검증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접근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LLM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초안을 작성하면 다른 AI 모델이나 혹은 인간 전문가가 이를 아주 꼼꼼하게 검증하는 방식이죠. 이걸 LLM 모듈로 접근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AI의 창의성과 모델 기반 검증자의 신중함을 결합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 혼자 다 하게 두는 게 아니라 일종의 휴법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가 쏟아내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 LLM 때문에 오히려 연구 분야가 좀 획일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소수의 강력한 LLM에 많은 연구자들이 의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의 방향이나 사용하는 방법론, 심지어는 결과 해석까지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들 비슷한 도구를 쓰니까요. 그렇죠. 혁신이라는 건 보통 좀 다른 생각, 예상치 못한 접근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그런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의 다양성 포용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구 생태계의 관광성을 유지하고 또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논의들이 활발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조치의 논문 통과 소식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논문이 실린 ACL 학회가 어떤 곳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ACL, 즉 개선언어학 협회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는 자연어 처리, 컴퓨터 언어학 분야에서는 뭐랄까 명실상부,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입니다. 최고 권위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를 들어 구글 학술 검색 기준으로 H5-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지난 5년간 발표된 논문들의 피인용 지수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 ACL이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후원하는 학회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분야의 연구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논문을 발표하려면 정말 어렵겠군요. 어렵죠. ACL의 핵심은 동료 평가, 피어 리뷰 시스템인데요. 이게 아주 엄격합니다. 동료 평가라면 같은 분야 연구자들이 서로 익명으로 심사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제출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여러 명이 익명으로 검토해서 연구의 독창성, 중요성,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실험 결과의 타당성 등을 아주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이게 학계의 어떤 품질 보증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까다로운가요? 뭐 채택률 같은 걸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채택률을 보면 감이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인 2024년 ACL 메인 컨퍼런스의 경우 논문 채택률이 약 21.3%였습니다. 21.3%요? 그럼 5편 내면 1편 정도만 통과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출되는 논문 수가 어마어마한데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만 메인 컨퍼런스에 발표될 기회를 얻는 거죠. 메인 컨퍼런스 말고 다른 트랙도 있나요? 네, Findings of ACL이라는 트랙이 또 있습니다. 메인 컨퍼런스 기준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치 있고 발표할 만한 연구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곳인데요. 여기 채택률도 2024년 기준으로 22.1% 정도였어요. 와, 파인딩스 트랙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메인 컨퍼런스든 파인딩스든 ACL에 논문이 실린다는 것 자체가 그 연구가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수많은 자원봉사 심사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요. 바로 이 높은 벽을 인간 연구자가 아니라 AI 시스템 조치가 스스로의 힘으로 넘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데요? 네, 맞습니다. 인탈로지 AI라는 곳에서 개발한 시스템인데 이 조치가 작성한 논문이 다가오는 ACL 2025 메인 컨퍼런스에 게재 승인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게 최초의 사례인가요? AI가 쓴 논문이 최고 학회 심사를 통과한 거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그러니까 AI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해서 동료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AI가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 경우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독립적인 기여를 인정받은 건 처음이죠. 와, 소위 진격기적인 사건이네요. 그럼 그 논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어떤 연구길래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죠? 채택된 논문 제목은 템페스트, 트리 탐색을 이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자동 다중턴 탈옥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탈옥, 제일 브레이킹이요? 그게 뭔가요? 네. LLM들은 보통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 규칙, 일종의 가드레일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탈옥이라는 건 이런 안전장치를 우회해서 AI가 원래는 답하면 안 되는 질문에 답하도록 만드는 기술이나 기법을 말합니다. 아, 그걸 왜 연구하는 거죠?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AI 모델의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강화하려면 역설적으로 이 모델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탈옥이 가능한지 알아야 방어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I 안전 연구 분야에서는 이 탈옥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 그렇군요. 방어하려면 공격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치가 개발한 이 템페스트라는 시스템은 기존의 탈옥 시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LLM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효과적이라면 성공률이 높다는 건가요? 네, 논문에 따르면 GPT 3.5 터보 모델에서는 100% 성공률을 보였고요.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알려진 GPT-4 모델에서도 무려 97%의 탈옥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97%요? GPT-4를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저도 그 수치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성공률만 높은 게 아니라 더 적은 횟수의 질문, 그러니까 더 적은 쿼리를 사용해서 탈옥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효율성까지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LLM의 약점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AI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심사위원들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메타 리뷰 점수, 그러니까 여러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종합한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0점이었고 이건 전체 제출 논문 중 상위 8.2%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상위 8.2%? 대단하네요. 네. 심사평에서도 주살치의 연구가 독창적인 기여를 했고 AI 안전 분야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정보를 조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살치가 닥사급 연구자처럼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과학적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최초의 박사급 에이전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던데요. 네, 그런 평가가 나올 만큼 조살치의 성과가 인상적이었다는 방증입니다. 개발사인 인털로지 AI 측에서는 조살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논문 작성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과정도 가능한 건가요? 네, 인털로지 AI의 주장에 따르면 조살치는 연구 주제 선정, 가설 설정, 실험 설계 및 수행, 결과 분석, 그리고 최종 논문 작성까지 연구의 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전 과정 자동화요? 와,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엄청난 변화가 오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검증해야 할 부분도 많겠지만 개발사 측에서는 단계적으로 기능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인간 연구자를 돕는 일종의 연구 코파일럿 형태로 시작해서 점차 완전한 자율 연구 기능으로 발전시켜 나갈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코파일럿에서 완전 자율 연구로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의 이번 성과는 분명 AI가 과학 연구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우려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검증의 문제라던가 연구 다양성 문제 같은 것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 같은 강력한 AI 연구 도구가 등장할수록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메커니즘, 아까 말씀드린 LLM 모드로 같은 접근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겁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연구의 다양성 문제도 더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모두가 조치 같은 강력한 도구를 쓰게 된다면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플랭크 교수가 강조했던 것처럼 의식적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관점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죠. 현재 학계라 출판계에서는 이런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통일되어 있나요? 그게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 학술 저널이나 출판사마다 AI 사용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곳은 AI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반면 어떤 곳은 저자 자격이나 독창성 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하고요.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군요.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조치 사례를 계기로 AI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고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제도나 규범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형적인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조치의 ACL 논문 통과는 AI가 이제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나 글쓰기 보조 도구를 넘어서 어쩌면 과학적 발견 과정 자체에 깊숙이 관여하거나 심지어는 독립적인 연구 주체로까지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네요.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AI가 과학 지식을 생성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연구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앞서 논의했던 검증의 문제, 독창성 문제, 연구 윤리 문제 등 새로운 도전 과제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겠죠.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 AI와 과학 연구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정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와 지식 생산 환경 전반에 미칠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하고 그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의미를 계속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